미국, 유럽 등의 선진화된 지역에서 한류의 경쟁력이 점점 강화된다는 소식을 통해 우리는 문화적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는 그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개념에서 작용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꼭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대단한 것이냐는 반론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는 찬반의 논리보다는 생각하기 나름인 부분이겠죠. 허나 한류의 진정한 위력은 단순히 문화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국가의 경쟁력과 기반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에 있어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며, 특히나 이는 중진국 혹은 후진국일수록 한국을 동경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는 효과를 누리게 해주기 때문에 신흥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자리 잡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해내기도 하는데요. 그런 대표적인 국가가 이전에 중국이었다면 현재 세계 모든 기업들이 눈독 들이는 중국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시장, 바로 인도에서의 한류 붐이 예사롭지 않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인도는 문화적인 자부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의미가 더욱 큰 것인데요. 뮤지컬, 콘서트, 무용 등이 합쳐진 인도 특유의 색채로 대표되는 일명 발리우드 영화를 비롯 방대하고 독특한 고유의 문화를 가진 국가 인도에서도 우리의 한류가 통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74년 한국과 인도의 문화협정이 체결된 이래 2014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한인도 문화공동위원회가 개최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양국의 문화 교류는 그 깊이가 상당한 부분도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의 한류 현황을 정리해둔 부분을 통해 최근 들어 한류의 위력이 인도 내에서 크게 발전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인도의 북동부 지역 중심으로 시작된 한류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으며, 인도 한국문화원이 2012년 뉴델리에 설립된 이후 매년 1000여 명의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태권도, K-팝 댄스 및 한국 전통문화 등을 교육하고 있고, 글로벌 OTT 서비스 이용의 확대로 최근 인도의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한류에 대한 관심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인기 있는 대표적인 한류 컨텐츠로는 2014년 디디바르티 채널에서 방영된 드라마 허준이 있는데 약 3,400만 명이 시청했고, 지진다기 채널에서 2017년에 방영된 드라마 태양의 후예는 약 5,600만 명이 시청했으며, 최근 인도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 조치가 강화된 것도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인데요. 인도의 유력 언론인 라이브민트도 한류 콘텐츠에 대해 발리우드로 대표될 만큼 자국 내 강력한 문화 인프라를 갖춘 인도에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인도의 젊은이들이 인도와 한국 문화의 유사성을 찾아냄과 동시에 한류 콘텐츠의 현대성에 매료됐다는 점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의 글로벌 OTT 서비스인 DCTV는 한국 드라마를 별도로 송출하는 단독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인도의 저널리스트 차루케시 라마두라이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지금 인도에 퍼지고 있는 한류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니케이 아시아를 통해 전반적인 아시아의 문화를 담아내는 한국 드라마는 인도 시청자들에게 팬데믹 기간에 완벽한 볼거리라고 하면서 8월부터 인도의 TV 시청자들은 DCTV를 통해 힌디어로 더빙된 한국 인기 드라마들을 접하게 되었으며, 인도의 시청자들 사이에서 한국어 드라마 시리즈가 점점 인기를 끌어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는데요. 20여 년 전부터 한국의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들이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기 시작했을 당시에 원조 한류도 그립다는 그녀는 최근 팬데믹으로 인해 한 번 보면 멈출 수 없는 한국 드라마의 중독성이 인도에서 더욱 부각되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캐릭터가 잘 정의되어 있어 공감하기 쉬우며 줄거리들이 매력적이라는 점을 꼽은 그녀는 특히 한국 드라마 내에서 묘사되는 가족의 가치가 많은 인도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이 요즘 가장 빠져있는 드라마로 사랑의 불시착을 언급하면서 한국인이 아니라면 공감할 만한 사회문화적 맥락이 별로 없는 주제의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 유쾌한 드라마의 매력에 단 이틀 만에 다 보았고, 이후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블록버스터 시리즈인 스카이캐슬을 통해서는 피상적인 차이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인도 사이에 얼마나 유사한 점이 많은지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드라마를 통해 감성적인 부분과 나이와 연공 서열에 대한 확고한 존중, 자녀를 성공으로 내몰고 있는 야심찬 엄마들, 집에서 나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개척하고자 하는 젊은이들과 청춘들의
가슴 아픈 로맨스와 같은 부분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또한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모든 아시아 사회의 공통된 줄기라 볼 수 있는 부분들로 한국이 인도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발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보수적인 부분도 알 수 있다면서 그 특징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이 드물고 여성의 주된 역할은 가정주부라는 점, 그리고 전통적인 미의 규범을 강조하는 것 등을 보면 한국의 드라마는 아시아 전반의 문화적인 특징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릴러물부터 로맨틱 코미디에 이르기까지 많은 장면들 가운데 등장인물들이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는 부분도 마찬가지라면서 그들에게 있어 음식은 분명히 행복과 긴장 해소의 의미가 있으며 친구들과의 어울림과 가족과의 유대감에 관해 유사한 부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도에서도 음식은 신체적 정서적 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면서 한국과 인도의 문화적인 유사점을 언급하고 있는 필자입니다. 즉 필자의 주장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를 향유하는 과정에서 유사점이나 공통점을 발견하면 매우 기뻐했듯이 인도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 역시 한국 문화와 자신들의 문화 사이의 유사점을 찾아내며 기뻐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한류가 인도와 아시아에서 가진 위력이 실로 거대하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것인데요. 아울러 한국 드라마가 인도에 전해주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한국 드라마 매니아인 자신의 친구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그녀인데요. 자신의 친구는 한국 드라마가 일상생활에서 작은 기쁨을 받아들이고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준다고 했다면서 팬데믹으로 인한 긴 봉쇄 기간 동안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는 순수함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고 대본 역시 건전한 내용으로서 우정과 가족 그리고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그들은 따뜻함과 행복을 느껴 그들이 겪고 있는 우울한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인데요. 또한 한국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세계는 정치와 공중보건 문제에 대한 끊임없이 나쁜 소식이 들려오는 현실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요즘의 불안과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도피 행위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인도 최대의 위성방송 플랫폼인 DCTV는 이런 부분을 정확히 공략했고 그들이 방영 중인 한국 콘텐츠들의 시청률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DCTV의 마케팅 책임자인 수카토 바네르지는 이에 대해 한국에서 생산되는 온라인 콘텐츠가 급증하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를 편성했다라고 말했다는 것인데요. 이들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인디아도 자사의 한국 드라마 콘텐츠 중 일부가 인도에서 가장 많이 조회된 목록에 있었다고 밝혔음을 필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류의 진출은 곧 한국 산업의 원동력이라는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동의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드라마, 영화 등의 한류 콘텐츠들로 인해 한국의 뷰티 제품이 인도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현지 제품 대비 고가의 제품임에도 고품질을 인정받아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불닭볶음면 챌린지 등의 콘텐츠로 한국의 식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찾아온 팬데믹 위기이지만 그로 인한 봉쇄가 오히려 글로벌 OTT 기업들의 플랫폼에서 한류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급상승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한류가 전 세계로 더욱 확장해 나가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언젠가 이 위기가 확실히 극복되고 나면 한류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의 경쟁력이 되어 더욱 성장해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우선주의 코리아 퍼스트 바이스톰 코리아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